장성급 정도 수준의 그 직책에 오르게 된다면 족보에 이렇게 오른다고. 근데 해병대는 그 용납을 못한다. 기수지, 기수. 예, 기수다. 이거는 또 강한. 이군대 의용군 파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을 무시하고 갔어요. 실전 경험이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용인대도 선후배 관계가 되게 심하고 그러겠죠. 해병대도 선후배 관계가 그렇지. 심합니다. 나이가 또 뒤집박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한 게 1998년, 9년 제가 대대장 할 때인데 부대별로 태권도 대회가 아주 열어냈어요. 1군 분단대항 군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 군 직할부대 총 훈련 책임이 이제 저예요. 전남 최고, 서울 최고 쫙 이제 우리 사단에 있는 태권도 잘한다 그러는 병사들은 다 이제 우리 대대 와서 훈련하는데 어느 날 제가 회식을 시켜주는데 이 병장이 제일 후임 이등병한테 말을 높이면서 절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잖아. 그렇죠. 야, 전부 이쪽으로 와봐. 여기는 군대다, 군대. 너는 병장이 왜 이등병한테 절절 매고 말을 꽉꽉 올리고 그랬더니까 이 대대 저 대대에서 왔는데 부대가 다르고 하지만은 얘네들이 같은 최고의 4학년, 1학년 이 관계인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이거 세구나. 그 내가 그랬지. 야 너희들끼리 있을 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내 눈앞에서 그러면 너희들도 다 퇴출이야. 군은 용납이 안 되죠. 용인대에서는 학교 녹감 무조건 선후배를 이걸로 따지다. 근데 해병대는 그 용납을 못한다. 기수지, 기수. 예, 기수다. 이거는 또 강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정리한 게 또 있다고 그럽니다. 나이, 해병대, 그다음에 용인대 이 셋 중에 2개가 많으면 선배를 하자. 해병대는 그 기수 문화가 진짜 아주 그냥 같은 장교 중에서도 요즘은 장교들이 인관을 같은 날 전부해요. 과거 저희 때는 학군 장교들이 2월 28일 날 인관식을 해서 3월 1일부로인가 이제 소위계가 돼갖고 교육을 받으러 가고 육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쯤 뒤에 인관 날짜가 돼갖고 가면은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는 ROTC 후보생 나온 그 동기들하고 만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랬는데 해병은 보니까 ROTC 해병들이 회사 나온 해병들을 꼼짝 못하게 그냥 훈련 먼저 받았다. 기수가 높은 거예요. 해병이 얄짤없죠. 이야 저거 장성분들은 높은 분들 만나가지고 해야 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면 일적인 얘기만 합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뭐 들어가 본 일이 없지만 대통령이 주관해서 2월 달에 통합방위회의라는 걸 이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의 시도지사하고 사단장급 이상 장군들이 다 청와대에 모여요. 공식 회의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쉬는 시간, 모이는 시간에는 오랜만이야. 잘 있어. 뭐 예를 들어 육군이다. 육군본부에 모여서 총장님하고 전 장군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회의 시작하면은 따로 사적인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옆에 앉아갖고 있으면은 오랜만이야. 잘 있어. 야 어제 뭐 한잔 해야지. 아버님 아니면 고위직에 있으신 분들 보면 되게 이제 좀 점잖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친구들 만나면 어린 시절로 똑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죠. 제가 소령 때 육사에 처음 근무할 때 저보다가 육사 22년 선배분들 별 4개 정도 뭐 한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 다 전역하셨을 때인데 학교에 테니스 치러 이제 그분들이 다 단체로 오셔갖고 테니스 끝나고 중간에 뭐 주스 같은 거 마시면서 막 떠들고 얘기하시는데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우리가 그 우러러봤던 그 장군분들 있잖아요. 야 너 이 새끼 말이지. 옛날 얘기 생각때 얘기가 막 웃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뭐지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위치 가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는 성인인데도 똑같이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 보면 그걸로 어린애들을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점검. 그거를 이제 원스타 때 장군 진급할 때 원래 다음 날 받아요. 받는데 그때 투스타 대고도 받고 그건 아니에요. 한번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주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국방부 장관이 위임받아갖고 완스타 진급 신고 받으면서 대신 전달해줬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청와대에서 그걸 하겠다 그래서 완스타도 청와대에 가서 이제 받고 직접 받았고 그거 받으면은 그 하나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스타 이상이 되면은 대통령한테 가갖고 다시 이제 진급 신고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수치를 달아주죠. 수치라는 게 이제 너 무슨 직함으로 간다는 거 이제 이런 거 비단 같은 데서 써갖고 칼 목에다 이제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역할 때 군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 개인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갖고 나와요. 갖고 나오는데 무기잖아, 무기. 예. 날은 안 세워놨지만. 예.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총포도검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가증을 갖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갑으로 지금 이렇게 뭐 가본지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도 이제 케이스에 들어서 거실에 서 있어요.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경찰이던 소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간부급 이상 장성급 정도 수준의 그 직책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 족보에 이렇게 오른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족보에 올라가는 건 이제 당상관이 되면 이제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당상관 있고 당하관이 있는데 당상관이 군대 계급은 소령이에요, 소령. 소령 이상이 되면 이제 족보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옛날에 올라갔지. 그게 이제 소령 이상 되면.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합법적인 협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협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이제 우리가 가장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비전투 물자들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총포류 같은 이런 것을 과연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군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그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군대의 의용군 파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큰 틀에 봤을 때는 뭐 여권법인가 뭔가 유예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니까 사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을 무시하고 갔어요. 그럼 갔다 왔으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죠. 그분의 어떤 뭐 의도를 제가 뭐 상업적인 건지 진짜 어떤 우방국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선의의 뜻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예비역 군인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율 배반적일지 모르지만 이근 씨가 전투 현장에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꼈을 테니까 이근 씨가 벌 받는 건 벌 받는 거고 그래서 조용히 인터뷰나 이런 걸 해서 우리 그 뭐 훈련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참고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업적인 부분이든 순수한 마음이든 잘못되면 국가 간에 문제가 되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좀 뛰어넘어 가지고 개인적인 영웅 행위를 했다는 거는 저는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불 붙어 가지고 너도 나도 간다 이런 거를 좀 나라가 이제 제재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관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러시아는 3, 4일 정도 지나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해서 전쟁을 끝낼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전투하는 장면을 우리는 봐와갖고 러시아도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할 거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안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은 1년 365일 하루도 전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어디서든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미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빵빵빵빵 누르면 탁 이게 됐는데 러시아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갔고 자기 스스로 어떤 전쟁다운 전쟁 이런 걸 안 해봤다는 거죠. 6.25 전쟁 할 때도 그냥 뭐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체첸 같은 데 쳐들어가고 할 때도 대대적으로 무슨 형태를 갖춰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시적인 어떤 작전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저렇게 판판이 깨지고 있고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군이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북한하고 지금 전쟁 중에 우리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매일 전쟁을 어디선가 하고 있는 미군을 우방군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미군한테. 우리 직접 못하니까 미국의 교육도 가고 훈련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경험했던 전쟁 관련된 요소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크든 적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장군님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도 오늘 또 운동하면서도 또 괜찮으셨어요? 슬슬 뻐근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조성균의 장군 몽골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혹시 또 뭐 거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또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